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분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북 청소년 센터의 조남옥 관장님이 저희 청소년 시설의 우수 사례의 최우수 기관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가부 장관상을 받는 기관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지만요. 지금 사실 우리 청소년 기관들이 제대로 짚어가지 못하고 있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현장에서부터 실천하신, 물론 여기 계신 최고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앞서가야 될 길을 과감히 실천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오늘 발표해 주실 성북청소년센터 조남옥 관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북청소년센터 조남옥입니다. 우선 저희한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수 사례를 선정해 주신 한국 소년시설협회 권인환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공론의 자원을 만들어 주신 상당 인적자원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이미 다 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그 시도를 했다라는 쪽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거나 놓쳐버리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면서 무언가 로우 데이터 또는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분야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했던 사례는 뭐 이걸 디지털화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다만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청소년 분야에 정말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다는 뜻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기관 내에서 읽고 사장되어지는 데이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같이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 아마 그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출발점 또는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단순히 그 기관의 실적을 증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증명하고 공유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특히 빅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사회의 여러 현상들과 맞물려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다,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 그 출발이 되는 것 또한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현장이 디지털 전환을 꿈꾸고 있고 디지털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성해내고 또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데이터 준비는 얼마나 했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축적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디지털 전환 역시 생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쉽지 않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어떤 학자는 4차 산업 시대가 3년 만에 끝났다, 2030년을 2020년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어쩌면 이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청소년 현장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시도는 했지만 디지털이 아이들의 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청소년 사업으로 또는 청소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있고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 현장에서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힘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또 몇 명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대부분 그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청소년 현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과연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와 어떻게 만나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뽑아내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성북센터에서 고민한 것은요. 아이들이 우선은 뭐 이게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이건 일종의 이제 전산화 작업을 한 거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한 작업인데 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머무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또 새로운 아이들은 어떻게 오는지, 또 이용하는 추세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로 받아낼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특별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전용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후 내내 이제는 이제 원래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만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인과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청소년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오후 시간 내내 아이들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머무는지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에서 이것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름을 성북 QR 패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딱 오면 로비에서 QR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QR을 발급받습니다. 이게 보면 아마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입구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등장한 것 같은데 자기 QR을 만들어서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찍어서 동선을 확인하게 하죠. 저희도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로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QR을 발급하고 그 QR은 일회용으로 우선 발급합니다. 보통 카드나 이런 걸로 많이 하지만 분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한 번 오고 안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스티커 형태로 했고요. 그거를 뭐 휴대폰이나 다른 쪽에 붙여서 다닙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자주 오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이용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그냥 오면 고맙고 안 오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오도록 만드는 전략을 짜는데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318 얍을 통해서 이 실적을 관리하는 것부터 사실은 출발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센터 전체에 청소년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방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뭐 성인은 안 하고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 위주로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산화와 디지털화의 중간 정도, 디지털 전환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목 놓아 외쳤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숫자로 확인한 그러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터 로비에 오면 발급을 하고요. 이 발급은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이로 하면 훼손이 잦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받거나 그날 발급을 해서 쓰도록 만들었고요. 이거는 센터에 입장할 때 태그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간을 가거나 프로그램 참여할 때마다 태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는 아는 얘기지만 그동안까지 이 작업 전에는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과 학교 학년과 전화번호를 써서 내가 이것을 이용하겠다라는 실적을 스스로 증명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피곤한 작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편리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은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공간마다 탭을 저희가 놨거든요. 그 탭에다 체크만 하면 실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코로나 때 방역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QR로 들어왔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던 것도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관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뭐 방역 대상이 되거나 이랬었는데 저희는 이제 동선 위주로 관리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급을 하면 여러 가지 공간이나 프로그램 기반으로 하고요. 이것은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또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로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체험 활동이나 이벤트들에 참여도 활용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드민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그러니까 전날 온 일일 보고서 양식이 있고요. 또는 한 달 또는 일주일 동안 기간으로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도 비교하고 또 한 달 동안 비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줄면은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는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왜 많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데이터를 좀 모았고요. 이게 지금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제 축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맞춤형 홍보뿐만 아니라 이거 포트폴리오 작업을 여기다 좀 묶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요자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고요. 실제로 찍어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에 충분히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해왔던 데이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용 현황, 그 다음에 센터에 머문 시간,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확인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숫자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빅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에 저희가 동의를 다 받고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입을 할 때 발급받을 때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이벤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령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건데 N번째 얍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100번째, 뭐 200번째, 1000번째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관리자 페이지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공간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데이터의 필요성은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험의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빅데이터 전문가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데이터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많았고요. 아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로우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아마 가장 안타까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 더 모이게 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리고 사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대응하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연령과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게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편리성의 증대, 특별히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합니다. 의외로 되게 감시받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 게임하듯이 여러 공간을 다니면서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성의 증대, 또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나 이벤트,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장치로서의 역할, 특별히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했던 것들은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적을 아무도 안 믿어주니 증명하자. 그래서 사회적 불신 해소와 더불어서 청소년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실질적으로 증명해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성북센터만의 사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느 한 곳에서 좀 더 모여서 큰 정말 빅데이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이제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운영,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트폴리오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름을 치면 그 아이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오니까 최소한 우리 센터에서는요. 그것을 일종의 좀 출력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 발급받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동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웨어러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자연스럽게 축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사례 발표를 하지만 뭐 저희 센터 오셔서 혹시 뭐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사례들 또 데이터에 관련된 고민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한국 청소활동진흥원뿐만 아니라 한수협,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이렇게 협의체들 중심으로 이런 빅데이터 작업들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도 비교를 하거나 또는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나올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긴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한강에 있는 편의점이에요. 이 편의점은 보통 옛날에 홍수가 나기 직전에 편의점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중기가 들어서 이게 비 없는 데로 옮겨놨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답니다. 요즘은 뭘 하냐면 기둥을 4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비가 차면 이런 식으로 둥둥둥둥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이 그걸 잡고 있어서 그 자리에 물이 빠지면 다시 그대로 내려앉는 거죠. 어쩌면 청소년 분야에 이제 4개의 기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분야가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가치들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되려면 사실 이러한 데이터들과 만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북의 이러한 실적들 또는 이 데이터들이 여성가족부 통계라든지 행복지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참여실 때 이런 거랑 융합을 해보면 충분히 사회적 시사점, 사회적 가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혹시 뭐 한국수련시설협회 같은 데에서 좀 사회적으로 좀 공유하는 작업이 있다면 저희 센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관 모두가 청소년의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